97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 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및 다음은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나와주죠.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제. 자, 거기 한번 보면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자,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거기에 여기에서 맨 앞에 써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 허가가 무슨 허가를 뜻하는 말이야? 개발행위 허가야.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이 허가 기준이요. 자, 거기에서 쭉 기억년 티그 묶어놓습니다.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라고 한번 딱 써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이렇게 한번 쓰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 이렇게 한번 써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라고 한번 썼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특히 니은번만 별표를 하나 딱 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를 보면 세 가지 용도로 나누죠.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밑줄, 니은번 유보 용도는 별표 치고 유보 용도 네모, 디귿번은 보존 용도 밑줄. 예, 용도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가 세 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왜 니은번에 유보 용도에 별표를 쳤냐면 우리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 유보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잡아야 돼. 용도 세 가지. 첫 번째가 시가와 용도, 두 번째가 유보 용도, 세 번째가 보존 용도다.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용도 세 가지. 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그게 보시오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지. 보시오 해서 여기 보시오 해서 성장 관리 방안 이게 중요한 내용이요. 자, 그럼 우선 성장 관리 방안은 이따 얘기하고 그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가와 용도,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주거지역 밑줄, 상업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여기에는 녹지지역 해당 사항 없죠. 그러면 시가와 용도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주상 공유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시가와 용도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가와 용도가 용도지역 세 가지가 나와요. 무슨 용도, 무슨 용도, 무슨 용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시 한번 세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밑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 밑줄 그어놓고 강화에 동그라미, 완화에 동그라미 쳐요. 자, 심의 통해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하는 용도가 나와. 무슨 용도? 유보 용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강화한다는 얘기는 보존 목적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완화한다는 얘기는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서 좀 풀어줘 가지고 시가와 용도로 좀 쓰겠다 이런 취지겠지. 그래서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하는 얘기는 즉 보존 용도로도 쓰고 무슨 시가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구역을 얘기해. 이게 유보 용도요. 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밑줄 두 줄.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밑줄 두 줄.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 가로 열고 작은 글씨 자연녹지지역 밑줄 두 줄. 이 세 군데에 지정되는 게 유보 용도예요. 자, 유보 용도 이렇게 나오죠? 자, 유보 용도. 자, 잠깐. 이 유보 용도 나오는데 유보 용도다 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용도에서 세 가지가 나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녹지예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계획관리.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유자로 생계를 꾸려간다 해서 유자 생계로 잡아갈 거예요. 유보 용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유자 생계, 유자로 생계를 꾸려간다. 따라서 유자 생계, 유보 용도,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잠깐 봐야 돼. 이게 생산관리야, 생산 녹지야. 관리라는 거 조심해야 돼. 관리가 두 개 나와 이렇게. 다시 유자생계, 유보용도, 자연녹지, 유자생계,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생계. 유자생계. 이제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보전 용도는 잘 보세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밑줄,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밑줄, 강화에 동그라미 합쳐요.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행위제한을 좀 강화하는 거니까 보전 목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밑줄 마커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전 관리적 밑줄, 녹립적 밑줄, 자연환경 보전적 밑줄, 그 다음에 생산 녹지 밑줄, 보전 녹지 밑줄. 가로 안에 작은 글씨. 자, 잠깐 이건 뭐 밑줄만 그어놓고 말아. 잠깐 정리합시다. 우리 용도가 개발행 허가 기준 용도가 세 가지가 나와. 보시오.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시가화 용도가 세 가지가 나와. 주거, 상업, 공업, 끝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세 가지 나와. 유자 생계 잡아야 돼. 뭐고?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유보 용도다 하면 강화도 하고 심의 거쳐서 완화도 한다 이 말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보전 용도에는 강화가 들어가야 돼? 완화가 들어가야 돼? 강화. 그렇지. 강화가 돼야 이게 보전되는 거니까. 그 정도만.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8쪽.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렇게 나와요? 네. 성장관리방안 수립, 성장관리방안 네모였고 별표 크게 딱 치는데 시험 1순위요. 개발행위 편에서. 이게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된다. 작년, 재작년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험을 출제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출제되는데 우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이런 취지라는 걸 조금 설명하고 하고 이해하고 체킹 한번 해보죠. 읽어보면 이해할 거야. 자, 잠깐만. 우리 성장관리방안이야. 성장관리방안을 이 수립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 말 그대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면 개발행위 허가권자야. 개발행위 허가권자. 허가권자니 개발행위 허가권자니까 도시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이 성장관리방안이 왜 생기게 되냐면 세종시 때문에 생겨. 세종시를 보면 신시가지 조성해서 맨 앞에 이렇게 호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해서 정부 종합청사가 쭉 들어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 조성하고 여기에 이제 촌마을 조성하고 여기에 아파트단지 쭉 들어앉히고 단독주택단지 들어앉히고 아파트단지 들어앉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오지. 이 계획의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어디에서 한 거야?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서 수립한 거겠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에서 했겠어? 이렇게 정부에서 한 거야?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한 거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거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하는 거.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자기가 입원해서 자기가 결정해.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땅 가지고 있는 자들은 땅을 갖다 이렇게 매입을 했다는 거나 낙찰을 받은 자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례해 놓고 있는 내용대로만 건축 행위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지멋대로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세종시는 조치원에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복숭아. 특히 계획관리 지역에 복숭아 밭을 밀어버린다고. 계획관리 지역에 복숭아 밭을 밀어버려가지고 원룸들 막 지어 이게. 원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식점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룸 짓고 다가구 짓고 음식점 들어오고 아울렛 막 이런 거 지어. 매장 같은 걸. 그래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려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단개발 된다. 그래서 누가? 세종시장이, 특별자치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이 야 이거 난개발 돼버리면 여기서 니네들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초등학생이 살면 여기 초등학교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내까지 가려면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가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세종시장이 도로 이런 거 상하수도 설치 내가 해줄 거야. 기반시설 내가 설치해 줄 거니까 기반시설. 건축물만큼은 이러이러한 건축물만 들어와야 한다고 내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 방안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이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방안이요.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땅은 손대지 않아요. 땅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이 수립이 안 됩니다.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이야. 따라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이렇게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됩니다. 이런 곳이 바로 무슨 지역이겠어? 유보 용도에 그렇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보전 용도는 보전되니까 개발 행위가 막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은 이렇게 난개발될 수 있는 유자생계인 유보용도의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성장 관리 방안의 정의가 뭐다?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뜻하는 거야. 다음 중에서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다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토지에 있어서 가로구역이라든지 토지에 있어서 구획된 필지라든지 땅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요. 관련이 없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따라서 합니다.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누가 수립했어요? 세종시장이 했죠? 네.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하고 지금부터 들어갈 겁니다. 보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누구?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밑줄. 다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동그라미 치고 설치 변경 밑줄. 건축물 동그라미 용도 등 밑줄 긋습니다. 에 관한 관리 방안 밑줄 두 줄. 이걸 뭐라 그런다? 성장 관리 방안. 네모.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요.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기반 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 자, 기억번 들어갑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니은번도 별표 치고 기억번도 별표 치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누구?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두 번째 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자, 기반시설 동그라미 치고 설치 변경 밑줄, 건축물 동그라미 쳐요.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밑줄 긋고 이걸 뭐라 그런다? 성장 관리 방안이라 한다. 네모였고. 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밑에 줄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유보용도 지역 네모. 조그만하게 별표 한 번 더 쳐놓고 유자생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밑줄 밑줄, 자연녹지 밑줄. 따라서 유자생계, 유보용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유자생계,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구역은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밑줄 그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입니다. 자, 자 20% 이하 네모였고 보전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잠깐만. 성장 관리 방안은 어디에 수립된다? 유보용도에 수립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계획관리 지역을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뭘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이 있냐면 이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였어요. 농림지역은 개발하면 돼야 한대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안 되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뛰어가냐고 이게. 날아가? 드론 타고 날아가다니까. 여기에 각종 도로라든지 상하수 설치하면서 이 부분이 좀 먹어 들어갈 거예요. 보존 용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생겨. 이게 이 내용은.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보존 용도가
보존 용도가 얼마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전체 고용 면적의 20% 이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원래 저 내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1년 후에 생깁니다. 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이게 이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1, 2, 3, 4 묶어놓고 이 지역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 진행 밑줄 긋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 밑줄 그어요. 자, 2번 갑니다.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시가화가 예상된다. 자, 3번 갑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밑줄 커요. 밑줄만 커요. 개발이 묶인 이런 지역에 개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막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에 지정이 된다. 유보용도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 나오죠. 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놓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요.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라고 써놓습니다. 나 이거 중요한데 이으실 건가 안 이으실 건가 모르겠네. 아예 약속을 좀 하자고. 이을 거야 안 이을 거야? 네, 이거 주셔야 돼요.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이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야.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는 절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자, 의무적 포함사항,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있고 성장관리방안에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기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기용되어야 한다. 들어봤나요?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옳지, 기반시설. 대단하구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지 오해하면 안 돼요.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뜻으로서 오해하면 안 돼.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이지 단단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북한에서는 머리라는 말을 소머리국밥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앉는다네. 사람한테만 머리라고 쓰고 동물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네. 소대가리국밥 이렇게 얘기한대. 자, 진짜 통일되면 대박일 겁니다. 참 좋겠죠. 주택난 다 해소됩니다. 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공인중개사들 인정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진짜. 똑같이 기용되어야 한다는데 똑같이 가. 그런데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의무적 포함사항. 이게 높이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근데 높이는 여기에 없어.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기반시설이야. 기반시설. 그 다음에 자, 요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용도 제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이요. 건폐율과 용적률 이렇게 나와주고 여기에는 한 가지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성장관리방안 이렇게 의무적 포함사항이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 끝. 건폐율 용적률. 자, 따라서요.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이고 지구단위 계획에 뭐까지 들어가고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가 없다. 잡을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안 보고
우리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기용돼야 한다지. 기는 뭐고? 기반시설. 용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끝. 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뭐 기용돼야 한다. 기는 기반시설. 용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또 있지? 최고한도, 최저한도.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잡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3번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렇게 나오죠? 높이가 이쪽으로 들어갔네. 의무적 포함사가 아니네.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잘 봐봐. 거기까지만 대충 보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이용 계획 써놓고 X 이렇게 해놔야 돼. 거기에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은 여기에서 지으십시오 하는 건축선이 없지?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건축선이 없단 말이야.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와버린 거야. 감정평가서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성장관리방안이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건축선 딱 들어간 거야.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건 지구단위 계획은 아주 상세한 계획이에요. 건물을 여기서부터 지어라 라고 딱 정해준다니까 건축선까지.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큰 틀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말 그대로 상세한 계획은 이거라고 관리방안만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요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데 요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 요것도 좀 이해를 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성장관리방안 없었죠? 그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야? 넘어가고 200쪽 갑니다. 200페이지. 제가 체킹하는 것만 체킹하고 지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양가로 2번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그어놓고 개발행위의 심의 대상이 요거예요. 이제 요거. 우리 요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할 때 심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요. 물건 적치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할 때는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또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심의 대상 등에서 심의 대상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 첫 줄 봐요. 작은 글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밑줄 그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토지 형질 변경 밑줄 동그라미 2번, 토석 채취 밑줄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자,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 국토기법률에 따라서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등 협의를 하려면 자, 제일 끝줄 밑줄 그어요. 지금 여기부터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심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심의 거치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건 놓아두고 심의를 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건 놓아두고 읽는 거 아니에요? 읽는 거 아니고 넘겨요. 쭉 넘기면 204페이지를 보세요. 204쪽을 보면 거기에 심의 제위라는 표현 나와요. 2번에 심의 제위 동그라미 치고 자, 위에 이래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 자, 밑줄 그어요. 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2번만 별표 칩니다. 이것만 잡고 시험 나갑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좋아요. 2번 봤어요? 지구단위 계획 밑줄 2줄,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 밑줄 2줄 그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방안 밑줄 그었어요? 2줄씩? 요거예요, 요거. 이게 중요해.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다 하면 뭐를 생략한다, 뭘 적용받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맞아요. 강력한 도시군관리계획, 행정계획이 여기서 결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이 두 가지 꼭 잡아야 돼. 이것만 잡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 또는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지문 뜨면 틀리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심의 거쳐서 다 이런 것 등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부분 205쪽에 보면 관련 인허가 등 의제라는 표현 나와요. 선생님들 찾았어요? 네. 양가로 3번에 밑줄 한번 그어놓는데 관련 인허가 등 의제라는 말 밑줄 한번 그어놔요. 밑줄 그었어요? 네. 잠깐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의제효라고 그래요. 의제효. 의제효가 바로 이제 집중효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야. 우리 개발행위 허가 처분 한번 딱 떨어져 버리면
봐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배추밭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배추밭을 갖다가 대지로 만들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임야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원래. 여기에 조그마한 하천이 흘러간다. 하천 조명허가 받아야 되고, 사도가 있다. 뭐 도로 조명허가 받는다는 거나, 또는 여기가 무연규모가 있다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게 개장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이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 펜션 열채 지으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몇 가지를 받아야 되냐면 205쪽 한번 봐요. 205쪽에 1번부터 암이 처리된 부분, 공유수면 막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 봐. 19가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요? 이거야, 이거. 여기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19가지 인허가를 받다 보면 이거 하나 짓는데 10년 걸려, 10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행위 허가 처분, 이 하나의 처분, 하나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19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든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의제의 제도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개발행위 허가 한번 딱 받아내 버리면 각종 이런 걸 인허가든 협의 등 이런 것들은 다 받아낸 걸로 보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의제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의제효는 말이죠. 하나의 행정처분에 개발행위 허가처분에 이런 19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낸 걸로 보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 공식적인데 첫 번째가 이 19가지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19가지 관련 서류를 갖다가 함께 제출하자 이렇게 나와.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도시군수인데 또 각종 인허가권자 19개 인허가권자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와 협의는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래. 관계 행정기관장이라 그래. 기관장과 협의 거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장은 누구였어? 각종 인허가권자 등이었어. 인허가권자 등 19가지.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자들이 각종 인허가권자들이니까 이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의견 제시가 이자들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이렇게 딱 걸리는 거라고. 이런 게 의제의 공식에 해당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요 20일, 30일, 14일, 15일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럼 한번 뭐 이게 공식이 나오는가 보죠. 넘어가 206쪽. 다른 거 볼 거 없고 2번을 보면 서류 제출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자, 두 번째 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이요. 첫 번째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이렇게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봐요. 협의,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1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밑줄 긋고. 자, 협의 간주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밑줄 그어요. 20일 이내 동그라미 쳐야 돼요. 2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밑줄. 그 기간 내에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어요? 2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 안 되면 뭐 안 하면 협의한 걸로 보자. 이런 내용이야. 다른 거 볼 거 없고 오른쪽 준공검사 동그라미 치고. 자, 중공검사 동그라미 쳐요. 거기에서 이제 중공검사 대상은 세 가지만 든다 그랬죠? 1번 대상에 동그라미 치고 개발행위 허가 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질 변경 밑줄 동그라미 2번 토스 개축 밑줄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 할 때는 네 번째 줄 중공검사 받아야 한다. 밑줄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도시군수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요. 다른 거 할 거 없고 208쪽 가겠습니다. 208페이지. 선생님들 208페이지 봤어요? 네. 20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네. 자, 거기에 양가로 1번 제한 등 나와요? 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크게 딱 쳐놓고 잠깐만요. 우리 성장관리 방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수립하지 세종시장이 네.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성장관리 방안 유보용도지역에서 수립해요.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 두 가지 기용돼야 한다. 여기까지가 시험 1순위. 이게 없었을 때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영역이 개발행위에서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별표 크게 쳐놔.
또 나와, 또 나와.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속이 없어. 이건 별표 하나 크게 쳐놓고.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자, 제한 등에 보면, 자, 이 개발행 허가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요. 잘 봐봐.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라고. 응?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그어놓고 이게 이제 제한권자야. 이자가 제한하는 자야.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 봐봐, 시장 군수가 허가도 내주고 도시 군수인 시장 군수가 자기가 제한도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 그래서 재량 행위야. 자,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세 번째 줄 이거 밑줄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야지. 밑줄 그어놓고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자,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기간? 3년 이내 기간 네모였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 돼요. 개발행 허가 제한은 몇 년? 3년. 그냥 제한해? 심의 거쳐서 제한해? 심의 거쳐서 제한해? 협의 거쳐서 제한해? 심의 거쳐서. 이렇게 단독제 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밑줄 그어요. 3, 4, 5를 얘기하죠.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 중앙도시계획은 및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한 번 더 그어요.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네모에 꺼놓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한 번 그어놓습니다. 자, 제한 사유 보면 동그라미 3, 4, 5 묶어야죠. 이것만 2년 연장 가능하죠? 2년, 예, 2년 이내 기간에서 이제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연장 가능이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2년 연장하면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 원칙 3년이니까 5년이죠? 최장 5년간 제한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 사유를 보겠습니다. 제한 사유. 자, 녹지지역 1번 밑줄 2줄.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요? 관리지역이요? 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첫 번째가 무슨 지역 나와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와?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무슨 지역 나와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나오지? 잠깐, 이걸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보존녹지지역으로 바꿔요. OX. X. 녹지지역은 다 해당 상이에요. 보존, 생산, 자연 녹지지역. 다. 잠깐만 봐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OX. X지.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해당 사항 없고 계획관리지역만 그렇다니까. 여기에서만 그래. 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 아, 이거 너무도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까 이거 첫 글자 안 딸 거예요, 또. 첫 글자 안 땁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첫 글자 안 딸 거야. 첫 글자 안 딸 거다. 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다. 조수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다 하면은 이거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밑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이제 중요한 건 보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 전부 다 제한하는 거 아니라고.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만 제한하는 거지. 내용 이해가요? 다시 한번.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다.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예, 여기서. 자, 2번 갑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밑줄 2줄 거예요. 자, 그걸 사자성어로 잡아갈 겁니다. 두 번째가 환경미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 이건 대단한 거 아니야? 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서 화에 동그라미 쳐요. 환경미화. 따라서요. 환경미화.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환경미화. 아, 이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자,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거예요. 행정계획 두 가지가 나오네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옳지, 기본계획하고, 옳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갑니다.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나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잘 봐요. 나머지 체킹하면 안 되는데,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요? 수립된 지역이요?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ING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지금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죠. 나와봐야 알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걸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매출,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매출고요. 구역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역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번째가 무슨 구역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계획구역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와요. 자, 잠깐만. 여기 보고요, 여기. 이 다섯 가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책에 갖다가지고 녹한 도지기 뭐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녹한 도지기하고 앉았어. 자, 잠깐. 이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는데 한 차례 안에 3년 이내 기간이죠? 3년이죠?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제한합니다. 이때 제한할 때는 3년 이내에서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 안 거쳐? 거쳐요, 거쳐. 잘 봐봐. 그런데 3, 4, 5는 여기 2년 연장 가능하죠? 네. 2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심의 거쳐 안 거쳐? 심의 안 거치고 연장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심의를 갖다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만 또 특이하죠?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요. 그래서 요것만 지금 3, 4, 5만 요건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냐면 그래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최장 5년 제한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이걸 하니까 이걸 써놓고 녹지지역으로 20기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생기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런 데에 뭐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최장 이렇게 나왔어. 이게 틀렸지 최근에. 자, 요것만 그래. 잠깐만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2년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그러냐면 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만 그래.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만 그래. 자, 행정계획과. 자, 한번 봐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니까. ING라니까. 수립되고 있는 이거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니까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나와야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ING라고 지금. 뭔 말인지 가요? 네. 나오고 있는 지역에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야. 그래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봐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이거 진행되고 몇 년 나와야 돼? 기반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야. 나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ING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겠다는 거지. 기반 설치 계획에서 공원 부지인데 개발행 허가 내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 공원 부지인데 거기에 뭐 집 지으라고 해버리면 좋나? 이거 잡아야 돼. 첫 번째 개발행 허가 제한은 사유에서 첫 번째가 지역 두 가지.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가 사자성어. 환경미화. 세 번째가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역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 전부 다 계획과 관련된 경우야. 이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꾼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계획이 없다니까 저기. 자, 다시. 첫 번째가 무슨 지역? 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두 가지 나오지. 두 번째가 사자성어 나와. 환경미화 나오고. 세 번째가 계획 두 가지가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구역이 두 가지가 나와.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자, 지금 어디를 가냐면 두 장을 더 넣으면 213쪽 갑니다. 조금만 한 체킹하고 끝내겠어요. 지금 설명은 나갔으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213쪽 봤어요? 네. 재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옵니다. 나와요? 네. 자, 네모 딱 엮고. 선생님들 요 그림 잘 연상해야 된다고. 이 그림이 연상이 돼. 기반이 설치할 수 있어? 없다? 없다.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네모였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자, 밑줄 그어.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두 줄 별표 쳐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서 이제 잡아갈 겁니다. 이번 순환에 배울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 다시 갑니다. 기반시 설치할 수가 없네요. 잘 봐요. 기반시 설치 곤란합니다. 없다. 이렇게 잡아가요.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반시 설치할 수 없는데
이 밀도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이게 무슨 구역이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자, 지정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 동그라미 치고.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한번 거예요. 이자가 누구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이거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거 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이제 지정권자죠. 그죠?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자,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지역 동그라미 치요. 세 군데입니다. 여기 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주상 공업지역을 갖다가 도시적으로 바꾸면 또 안 되겠네요. 그죠?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지정권자가 누가 나오고 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양가로 3번 건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 칩니다.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죠. 여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거기에 보면은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밑줄 두 줄 긋습니다. 그러나 건폐율은 몇 %까지를 뭐 강화하자 이 내용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한다 밑줄만 긋습니다. 자, 지정 절차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잠깐만요. 이거죠. 이렇게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 지정하지만 이건 의견 적주의 심의 거칩니다. 지정 절차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지정 절차를 보면 심의 동그라미 치고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자,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이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죠. 내용 이해 가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구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지방도시계획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심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1, 2, 3 묶어놓습니다. 중요라고 써놔요. 중요. 별표 치고 중요. 그러면 다음에 각고의 사항을 포함해서 1, 2, 3을 포함해서 심의 거치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가지고 보면 시험 문제 나와요. 밑줄 두 줄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이런 걸 갖다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OX 이걸 포함해서 심의 거쳐야 된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아, 이거 무지하게 이제 이 지문 바꿔서 고민한다고. 그래,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하는데 무슨 놈의 심의까지 거쳐? 아, 이걸 포함해서 심의 거쳐야 된다니까. 내용 됐나요? 아, 중요해. 기출문제예요. 그게 기출문제. 다 틀려버렸어, 그거. 어떻게 분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좀 가져봐. 자, 고시에 동그라미 치고 지정해서 뭐 하자? 고시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지정 기준 등에서 지정 기준 네모 엮어 놓습니다. 지정 기준 등에서 지정 기준 네모 엮었어요? 자, 거기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무슨 놈의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저거 약속하는 거야. 뭐에 대한 기준이다 하면 무조건 누가 정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잡아. 뭐 예의도 있어요. 예의는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우리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국민을 갖다가 좌우로 나란히 하면 참 기준을 해가지고 잡는다. 기준을 잡아.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하는 거야. 자, 기준하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대답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을 누가 정해? 옳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하고? 이런 데 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누가 정해? 그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돼. 갈수록 어떻게 줄어든다, 목소리가. 우리 아는 게 없잖아.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하라니까.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됐어.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다음에 또 얘기할 거니까. 자, 넘어가. 자, 넘어가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밑줄 그어놓고 의에 동그라미 치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네모 개발밀도 관리구역 유효지역이야. 밑줄 긋고 별표.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내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위의지역이니까. 세 번째 줄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밑줄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줄 긋고 자 오른쪽에 지정 대상. 지정 대상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 안 한 부분은 삼순환으로 돌릴 거예요. 지정 대상 나왔어요. 자 의무적 지정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기억년 디귿 묶어놓고 지정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써.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이런 데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야. 이런 데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봐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끝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완화의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다음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거기 완화를 뭘로 고쳤겠어요? 강화로 고치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차피 개발행위 안 일어나니까. 내용 이해가요? 난개발 되니까 막 난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상하수도 도로 깔아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니은번 보면 자 거기에 용도지역 등에 지정된 용도의 변경이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완화했던 거라. 이걸 강화로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디귿번 갑니다.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그다음에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A번, B번 봐요. 묶어놔요. A번에 자 지금 읽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기에 삼순환에서 20% 이상 20% 이상 동그라미 쳐요. 이게 지정 대상 기준이 20% 이상이 돼야 돼. 이걸 갖다가 30%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편에서 한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한번 나온 사례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 지정 기준 그래.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퍼센트가 나오면 반드시 몇 퍼센트 이상이 지정하자. 20% 이상이야. 그게 뭔 말인지는 몰라도 좋아. 그러니까 20%가 나온다. 이걸 30%로 고쳐서 한번 나왔다고. 이 두 가지니까 20%. 이것도 20%, 이것도 20% 나오거든. 그래서 삼순환에서 정리하자고요. 놓아두고. 자, 밑에 3번 보세요. 주민의 의견 청취 심의 거친다. 이 말 나오죠? 의견 청취 동그라미 심의 거쳐서 이제 고시한다. 이 내용이요, 이거.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서 이렇게 오픈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이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하며 이 부분에 밑줄 두 줄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하며 자 의견을 드려야 하며 네모에 꺼놓습니다. 의견 청취라고 써야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입니다. 지방도시 심의 밑줄 그어놓고 심의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오픈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 216쪽 갑니다. 자 216쪽에 보면 4번에 기반시 설치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나오죠. 자 기반시 설치계획의 수립 등 자 밑줄 그어놓고 자 여기 밑줄 그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이자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 이렇게 써놓습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똑같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개발행위 허가권자 지정하죠. 도시군수가 지정합니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지정하죠. 자 두 번째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 밑줄 그어요.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다.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놓아두고 지금 보는 거 아니고 다른 데 볼 거예요. 자 4번 넘어갈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제일 밑에 봅시다.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놓고 별표 쳐야 되겠네요. 기반 설치계획 수립간주 이렇게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밑줄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이거 지구단위 계획 할 때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 기반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기반 설치하겠다. 배치규모 설치계획 이런 거 있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죠? 우리 거꾸로 나오면 어떡할까?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X지? 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더 커. 영역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하는 계획이 나온다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설치 뭐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립돼 버리면 이게 수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수립하면 이게 수립된 걸로 본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말이 안 되지?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이 나중에 이제 우리 자 그냥 유효자고 지금은 이제 이해만 조금 한번 해보고 4번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해제 간조 이렇게 나오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비추를 걸어놓고 1년이 되는 날까지 네모 한번 엮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까지 비추를 한번 걸었습니다. 자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면 1년 내에 뭐가 나와야 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정기준에 보면은 거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밑줄 그어놓고 기준 나오면 무조건 누구 정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걸 갖다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 정한다. 막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한번 봅시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별표치 하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네모 엮어놓고 기반시설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이거 외워주셔야 돼. 최소 몇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된다. 옳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거 별표 쳐놓고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게 연접 합산 방식입니다. 연접 합산 이렇게 써놓습니다. 연접 합산하자 하는 내용.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동그라미 치고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이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건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놓아두고 삼순 안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체킹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 자, 다음 주에는 말이죠. 맨 앞쪽으로 가서 다시 몇 쪽? 우리 32쪽 도시훈계획 등 있죠? 다음 주에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가십시오.